안녕하세요. 백승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 방법과 미디어 트레이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제 업무 연수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 밖에 뭐 삼성전자나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총 이제 3개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강의 같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기사 작성의 원리와 뉴스밸류입니다. 우리가 그 홍보를 하려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것이죠. 그죠? 홍보는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넓을 홍자 알릴 뽀자, 바로 널리 알리는 게 홍보입니다. 또 공보란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보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공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PR이란 말도 많이 쓰죠. Public Relation. 이 PR이란 말을 이제 홍보란 말하고 같이 보통 쓰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아까 이 홍보는 이제 주로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는 거라고 한다면 PR은 뭐 위기 관리, 캠페인, 뭐 도네이션 이렇게 공공이 어떻게 이 대중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보다 더 폭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PR이 좀 더 넓은 뜻이고 홍보가 좁은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PR이라는 말을 갖고 어떤 홍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홍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소통이란 말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제 일방적인 그런 홍보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보하는 주체와 홍보의 대상이 서로 어떤 쌍방향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어떤 홍보의 주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홍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기사와 광고가 있습니다. 기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또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임의성,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진 않죠. 광고는 돈이 들고 신뢰성은 뭐 한 세모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임의성, 이제 돈을 주면 뭐 광고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바로 기사를 통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일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그걸 통해서 홍보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 이제 달라졌죠. 그죠? 지금은 홍보를 우리가 사업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홍보가 결국 잘 돼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는데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겪었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이 가장 우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정부가 딱 결정하면은 그냥 밑에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가 않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전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해관계자에는 바로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노조도 있고 또 언론, 시민단체, 지역단체, 뭐 전문가 단체 다양한 이해 집단하고 같이 이제 서로 대화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노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그 거버넌스 시대에는 일방향적 소통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여론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평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론과 평판을 잘 형성해야만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와 사업이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홍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홍보 뭘로 할까요? 바로 뉴스를 하게 됩니다. 뉴스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뉴스는 시사성이 있어야 돼. 이 시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상적이어야 돼. 이상적이란 말은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늘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사를 쓴다고 할 때, 뉴스를 다룬다고 할 때 보통 육하원칙을 많이 떠올리겠죠, 그죠? 육하원칙은 정말 이 기사 쓰기, 그다음에 보도자료 쓰기 아주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가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이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니셜을 따서 이제 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제 14세기 중세 영어에 뉴의 복수형으로 이제 뉴스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 뉴스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있죠, 그죠? 그렇지만 모든 뉴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몇 가지의 이제 요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뉴스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명성. 자,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죽음보다도 이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더 큰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게 됩니다. 영향성. 페라리라는 차가 한 몇십억 하나요? 예, 이런 차가 1억이 오르든 떨어지든 큰 관심이 없죠. 그 마니아들한테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버스비가 100원 이상 되는 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그죠? 적시성,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미디어는 때를 잘 못 맞추면 정말 일면 머리 기사가 될 것도 아예 그냥 일단 기사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잘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접성, 항상 우리 삶에 가까울수록 큰 뉴스가 됩니다. 또 갈등성, 사실 이 미디어는 갈등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구경, 싸움 구경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이 어떤 미디어의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미디어가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점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실보다 더 부풀려져서 왜곡되거나 이렇게 뭔가 잘못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항상 그런 위험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기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홍보와 함께 위기 관리는 서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양축처럼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 준비를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성. 여러분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감동성. 이 미디어는 이제 갈등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감동적인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미담이나 안타까운 사연, 뭐 또 입지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바로 이제 밸류를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밸류에 해당되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엇이 뉴스가 될까요? 예, 바로 야마가 뉴스입니다. 이 야마란 말은 원래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언론계에서 항상 이 야마란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이 야마는 이제 이 일본 말로 이렇게 산이나 어떤 꼭대기, 꼭지점 같은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야마를 잘 잡으면 홍보는 거의 뭐 한 7, 80%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마를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별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야마 잡기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하고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최시삼형제, 이건 뭐냐면 최대, 최고, 최초. 이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 미디어가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홍보를 할 때 최대, 최고, 최초 여기에 딱 걸리면은 보도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랐습니다. 뭐 수도권에서 최대다. 올 들어 최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쓸 만큼 이렇게 우리가 73명제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죠. 트렌드 엄청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도 이 트렌드에 올라타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거죠.
또 통계, 여론조사 숫자 이거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숫자로 표현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알리는 것보다는 뭔가 통계를 근거를 한달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달지 또 뭐 어떤 숫자로 보여주면은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이렇게 받아쓰게 됩니다. 이미지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이렇게 시리아 난민 소년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체로 발견된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다 강타했죠.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 문제에 완전히 대전환을 이룰 만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도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 말해줄 수가 있기도 하죠. 자, 미디어는 일정한 계기를 좋아합니다. 뭐 어떤 지금 요즘에 뭐 어떤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100일 됐다. 아니면 뭐 1년 됐다.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뭐 식중독 문제, 뭐 겨울에는 뭐 입시 문제 이런 식으로 이런 계기와 패턴을 일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어떤 분야로 쏠릴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기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뉴스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유권 측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견이나 해설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이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으로 보면은 신문의 1면, 2면, 뭐 사회면, 국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이트 뉴스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를 잘 써야 보도자료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가 바로 스트레이트 뉴스의 그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저랑 같이 잘 알아볼 겁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는 역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해서 이 야마, 그러니까 중요한 그 핵심이 맨 그 기사의 첫 부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리드라고 하는데 리드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이 환경부의 이제 보도자료인데 이 보도자료도 보면은 이 스트레이트 뉴스를 구조를 갖고 있죠. 제목이 있고 첫 번째 문단이 이제 바로 리드, 그 다음에 가운데를 바디,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제 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뉴스가 있습니다. 해설은 뭐냐면 비중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 독자나 시청자가 뭔가 더 이해를 이렇게 더 하기 위해서 해설과 분석을 다룬 기사죠.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은 3면, 4면, 5면 보면은 이 뭐 꼭지 수가 몇 개 되지 않지만 기사 분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그죠? 여기는 이제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그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 뭐 동기, 배경, 또 예상되는 영향, 향후 전망 이런 거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 이야기나 미담, 스케치 기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해설 기사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 2층 버스 막아선 까닭은 뭔가 그 상황들을 이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박스 해설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스트레이트나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언론사 입장에서 독자한테 알리고 싶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언론이 이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집중 취재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신문이 두껍잖아요. 근데 거의 가운데 내용이 거의 다 기획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들, 뭐 트위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기획 기사의 일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앞에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해설 기사, 기획 기사가 이제 사실을 위주로 하는 기사라고 한다면 여기는 의견을 밝히는 거죠. 신문 사설이나 칼럼, 독자 투고. 요즘에는 이 칼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뭐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주장을 효과적으로 이 칼럼이나 독자 투고를 통해서 표출한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설이나 또 칼럼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오피니언 기사, 의견 기사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가 있죠, 그죠? 인터뷰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터뷰어라고 하고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어떤 삶에 주목하는 것도 있고 또 정보에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뷰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의 종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